경치 좋은 서해 영종도의 작은 시골 마을. 평온하던 마을이 요즘 시끄럽답니다. 제보자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가는 길. 하지만 앞을 가로막은 철문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멀리 누군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저 SBS에서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길이 막혔습니다. 보다시피. 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그래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제보자 안영길 씨는 요즘 이 철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답니다. 저분이 지금 한 열흘 됐습니다, 열흘. 왜 갑자기 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불만인지 이렇게 담을 치고 이렇게 문을 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고립이 됐습니다, 지금. 지난 5월 벼랑간 땅 주인이 나타나 안 씨의 집 앞길에 기둥을 세우고 철문을 달기 시작했다는데요. 공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답니다. 그럼 이 안쪽으로는 몇 가구나? 전입된 사람은 3가구고요. 사는 사람은 4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안 씨를 비롯한 4가구의 주민들이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 철문 공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담 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기둥 세웠을 때 신고했더니 기둥 세우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다. 문을 달았어요. 문을 달아도 잠그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개인 땅이라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이 길을 가로막는 철문 공사가 끝났고 급기야 자물쇠까지 채워진 겁니다. 저도 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차가 갇혀 있어서 일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놀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차가 못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지금 3대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잠긴 문 때문에 안 씨와 주민들은 차가 나갈 수 없어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벌써 열흘째 주민들의 생활은 엉망이 돼가고 있답니다. 개라도 떨어져 엊그저께는 비 오는 날 개사를 밀고서 저까지 간 적도 있고요. 포크레인 큰 거 있지, 포크레인 큰 거. 참다 못해서 어저께 이제. 저 노늘에서 이렇게 나갔네요, 노늘에서. 9일 동안 고립됐던 포크레인 기사는 생계 때문에 결국 밭을 밀고 나갔다는데요. 차가 드나들던 길을 철문으로 가로막고 자물쇠까지 채워버린 땅 주인. 대체 왜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아버린 걸까요? 철문이 잠긴 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답니다. 자기 돈으로는 맞죠. 자기 돈으로라도 길을 막으면 보통 먹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셔 막아놓으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신고하는 근데 그 땅 주인하고는 연락이 됐나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가 네, 우리 회사 안 받아요. 뭐 해외 나갔다 오면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땅 주인이 철문을 걸어 잠근 뒤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데요. 우리가 직접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외출했던 주민들이 하나둘 귀가합니다. 아이고, 저 파전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이 안에요. 아, 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럼 차를 지금 여기 대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파른 산길에 차를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 집으로 가야 한답니다.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차를요? 저 안에 박혀 있잖아, 내 차가요. 많이 불편하죠. 이게 살게 있습니까? 그때 일 나갔던 포크레인도 밭을 뚫고 돌아옵니다. 그나마 밭주인의 배려로 밭을 가로지를 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어떻게든 땅 주인과 합의점을 찾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막아놔서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지금 여기 세워놨다가 도저히 뭐 피해가 하루에 한 70만 원씩 나니까 지금 오늘 밭을 가로질러 갖고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주민들은 벼랑간 길을 막아버린 땅 주인이 이해되지 않는답니다. 거의 막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 화물차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무거운 것들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기서부터 들고 들어오려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밭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저기 밭에 뭐 심어놓으면 아예 다니지도 못하는데. 서로 조금 양보를 하면 될 건데 근데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급기야 며칠 전엔 우려했던 위급 상황까지 벌어졌다는데요. 아파서 119 타고 갔다 왔어요. 못 들어오죠. 저까지 그 사람들이 붙들고 내려갔죠.
길을 막은 철문 때문에 구급차는 진입할 수 없었고 결국 할아버지는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가 있는 곳까지 겨우 걸어갔답니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서로 무슨 얘기를 해서 타협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닫아버려요. 아무 말 없이 사람 나가고 없는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땅 주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철문을 세워 길을 막아버린 걸까요? 그 전에는 아무 시비 없이 그냥 다 당했어요. 원만하게 다. 그때는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나요? 아버지였었지.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이제 받은 거지, 두 사람. 수십 년 동안 아무 마찰 없이 사용하던 길이었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땅 주인 박 씨가 작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답니다. 땅을 물려받은 셋째, 넷째 아들이 올 초부터 통행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년도에 다래기 논이었었는데 이걸 저 흙으로 해서 여기다 50차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밭을 맹들어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왜 해주신 거예요? 여기 좀 내가 와서 있으니까 좀 잘 봐달라고 제가 해드린 거지. 아, 그럼 여기 현지 주민이 아니셨어요? 그래 저는 한 8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안 씨는 원래 땅 주인이던 박 씨의 큰아들에게 600여만 원의 사비를 들여 밭을 읽어줬답니다. 그리고 팩팩 부려가지고 돈을 어쩔 수 없이 땅 사용 대가로 요거 하나 받고 100만 원 준 겁니다. 와, 여기가 둘째 아들이에요. 아, 이게 2012년 4월 5일 땅 사용 대가로 100만 원 받았어요. 둘째 아들에겐 통행료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땅 주인인 줄 알았어요. 둘째 아들이니까 이 동네 살으니까. 근데 실제로 등기부등본 못 들으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우리 형인데 고발을 하라고 하더라고. 나는 땅 주인이 나니까 이런 거는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알고 보니 땅을 물려받은 건 다른 형제들이었고 안 씨가 더 이상 통행료를 낼 수 없다고 하자 길을 뭐를 갖다 쌓아놨었지요. 그걸 내가 치웠지요. 길을 두 번째 다 팠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걔네 집 가가지고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막 해갑쳐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길을 맹글었지요. 아예 길을 없애버린 적도 있다는데요. 땅 주인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통행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답니다. 제 짐작으로는 지금 이제 풍문으로 이제 들었는데 객기 부리는 것 같습니다. 본토에 객기 토백이라고. 외지인들이 땅을 점유를 하면서 자기 땅이 도로로 쓰여지는 게 싫으니까 막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인근에 사는 땅 주인의 첫째 형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농물함이 있습니다. 점점 풀어가면서 모처럼 병들이 다녔어. 근데 저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행대로 그냥 차량을 가능게끔 넓혀가지고 그걸 맨 처음에 그렇게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사이에서는 심해하냐 얘기 한마디 없이. 참 난감합니다. 철문이 들어선 길은 땅 주인에겐 개인 재산이지만 안 씨를 비롯한 주민들에겐 유일한 통행로인데요. 땅 주인의 첫째 형은 이 모든 것이 안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씨가 땅 주인인 동생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길을 넓혀버렸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땅 주인 측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철문으로 길을 막아버린 땅 주인. 그런데 그의 첫째 형은 이 모든 게 안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랍니다. 아버님 뭐 임의적으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더 넓힌 거죠. 넓히고 콘크리트 똥 갖다 다 뿌려놓고. 안 씨가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허락도 없이 길을 넓혔다는 건데요. 네, 동생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걸 좀 좁혀놨어, 사실. 차를 조금 다리 까마할 정도로 바짝 줄여놨어요. 근데 조금 며칠 있다 또 다시 저렇게 지금 저대로 복구를 해놓은 거야. 더 넓혀서. 이 사람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땅 주인이 원상복구시킨 길을 안 씨가 또다시 마음대로 넓혀버리자 화가 나 철문을 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씨가 이미 지불한 땅 사용료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동생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슨 거기 뭐 자재들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자재값이라는 거. 근데 본인 친필로 땅 사용료라고 쓰셨는데. 괜찮은데 나는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근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지. 소유주, 땅 소유주가 그 사람 문제는 아니야, 이건. 둘째가 받은 돈은 통행료가 아닐 거랍니다. 게다가 땅 주인인 셋째, 넷째와는 상관없는 문제라는데요.
어쨌든 그걸 간섭도로로 무조건 그냥 우기고 저런 상황인데 왜 간섭도로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왜 그게 반대하는 거야 사람이. 걔는 농지지 뭐요. 저 차도도 아니고 차도 못 다니게 하면 못 다니는 거야 차는. 하지만 내가 그냥 70 가보는데 그 전에 저 중학교 다닐 때 그날 분기도 중학교에 여기는 어려서부터 친구 집들도 걸어 다니고 예전에 뭐 이쪽에 쭉 밤가지 담당하러 다니고 그때도 걸어 다니던 길이고 100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해온 길 하나 때문에 벌어진 다툼. 합의점을 찾을 순 없는 걸까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땅을 팔란다든가 쟤네가 도로를 낸다니까 뭘 해야지 무조건 저렇게 막 갖다 대고 깔아놓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내가 그러면 현 시가에서 팔아라. 아니면은 여기가 지금 이 논에서 얼마를 다 하려던가. 이걸 다 사래. 얼마냐는 게 21억 달러예요. 21억은 여기 와 있어. 그 말이 여기 21억 달러에 300만 원씩. 정말 땅 주인이 제시한 금액은 정당한 요구일까요? 한 150 잡으면 4억 5천 정도 나오네. 너무 비싸잖아요. 21억이면 그 땅을 살까요? 안 살 것 같은데. 땅 주인의 첫째 형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건 오히려 안 씨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이 이 집 앞에 그걸 샀다고 그러면서 그걸 통행을 못 시키게 트럭을 갖다 대놨더라고. 여기다 길을 막았더라고. 최근 안 씨가 땅 주인의 첫째 형 집을 지나는 길 일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미군용 트럭을 주차시켜 통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는데요. 막아놓은 길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안 씨가 정말 땅 주인과 같은 행동을 한 걸까요? 땅 주인 집 앞에 땅을 사셨어요? 예. 왜요? 막으려고 나도. 막으려고. 얼마나 약 올랐으면 저 밑에 땅을 내가 피도 없는 길을 샀겠어요. 저 차 지금 일주일 됐어 일주일. 큰 차를 내가 샀어요. 무지막지 않잖아. 길 일부를 매입하고 미군용 트럭까지 사서 일부러 길을 막은 건 사실이랍니다.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 하지만 안 씨는 오죽 분하고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감정 싸움이 격해질수록 답답한 건 나머지 주민들입니다. 그 두 집이가 합의를 봐야 되는 게 이제 감정 싸움이라는 게. 하지만 안 씨는 개인 땅이라는 이유로 통행로를 막아버린 땅 주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럼 본인도 여기 땅으로 오려면 10사람 이상 땅을 걸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영종도가 자기 땅이라고 다 막으면 마비가 옵니다, 이건. 자기도 남의 땅을 밟고 오면서 저걸 막았다는 거는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저렇게 저지르고 있어요. 영종도의 통행로 대부분이 개인 땅이란 겁니다. 누구든 남의 땅을 통하지 않고선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건데요. 길을 막고 철문을 걸어 잠근 건 박씨 형제들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법에 주유토지 통행권들이 인정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평연하게 그 곳을 도로로 계속 사용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소유권자도 어쩔 수 없는 권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정 소유자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뭐 당연한 권리라고 봐야죠. 며칠 뒤 어렵게 땅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영역을 물어보지 마시고 내 수땅 거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잠근 거는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걸어 다니고까지 막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차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서요. 그거는 내용 증명 보냈고 그쪽에서 받았다 안 받았든 간에 저는 제 권리 주장만 하면 돼요. 이상해요.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며 가버리는 땅 주인. 차를 몰고 간 그 길이 남의 땅이란 걸 그는 알고 있을까요? 과거 판례에 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로 개설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이게 내 땅이니까 나한테 돌려줘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권리남용에 달해서 기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례도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 남용이죠. 우선 길을 막은 철문에 자물쇠를 채운 건 불법이랍니다. 문을 열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차량 통행은 안 돼요.
안에서 다른 가구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 차량이. 그럼 나오게끔은 그냥 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다시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선생님, 지금 문을 열어준다고 하시거든요? 한 20일 되는 것 같은데요? 약 한 20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드디어 땅 주인의 첫째 형이 20일 만에 열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철문 너머에 갇힌 주민들의 차를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잠시 문을 개방하겠답니다. 그렇게 굳게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열린 문 밖으로 서둘러 차를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통행은 허락할 수 없다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유가? 알고나 주시다 보면 딴 뜻은 없고 그냥 막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유 없이? 자기가 얘는 왜 자꾸 넓혀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차가 모두 빠져나가자 첫째 형은 예전처럼 다시 자물쇠를 채웁니다.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고 감정의 벽은 높기만 한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잠겨 있을 거예요? 통행하고 뭐 하면 뭐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런 10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세상과 이어주던 길을 오가며 주고받던 정도, 나누던 마음도 굳게 잠긴 문에 가로막혀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철문이 세워진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일방적으로 길을 막고 선 저 문이 땅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